안녕하십니까? AI 기술연구소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 발전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영상 AI인 것 같아요. 비디오 AI죠.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AI인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글이 어떤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어떤 모양을 하고 그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 공간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빛은 어떤지, 그리고 중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생각하면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제대로 만들어 냈던 것이죠.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생성형 AI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있죠. 이게 디퓨전 모델을 쓰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지가 전부 뭉개질 때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액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키프레임 단위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일관적이지 못한 영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형태나 얼굴이 변하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이것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모습 가운데 또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영상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보기가 마땅치 않은 거죠. 애니메이션이나 SF 이런 것들에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영상,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는 획기적인 영상 AI가 나타나서 이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글 리서치사에서 발표한 건데요. 루미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 시간 디퓨전 모델이다.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한 공간적 시간 디퓨전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비디오 포잇을 설명하면서 디퓨전 모델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모달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전부 토큰화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성형 AI는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약간 방식이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결했는데요. 먼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를 보시면 보세요. SF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영상으로 놓지 않고요.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실 이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을 붓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런 빛의 움직임이라든지 각도, 사물의 배경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을 구현해낸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물의 객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요. 뒤에 배경과 모습과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 폭죽을 터지는 걸 한번 보세요. 거의 제가 한강에서 폭죽을 보는 것들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영상이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더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런 영상이 보이는데 이 움직임을 보세요. 거의 실제적인 뚱땡이 팽다를 보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각도를 보시면 이쪽에서 보는 각도하고 움직였을 때의 각도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페라리 어떻게 보면 같은 슈퍼카죠. 페라리 아니고 람보르기니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터닝하는 그러면서도 일관적으로 앞으로 보게 하는 보는 영상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회전을 해서 입체를 만들려면 이 어떻게 보면 뎁스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의 심도 부분도 다시 말해서 해결해야 되고 영상과 배경을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난이도가 높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잔 위에 거품을 누군가가 붓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맥주를 쭉 따르면 올라가면서 거품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불독 같은데요. 퍼그독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불독 계열이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터닝하면서 얼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 뭐 자연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움직임들이 이전 다른 영상들에서도 다른 피카나 런웨이 같아서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얼굴의 움직임, 회전의 움직임,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 이런 것이 하면 굉장히 일그러지고 이게 무너지거든요. 런웨이 같은 경우엔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보드를 타는 걸 보세요. 테디베어가 보드 타는 거, 이거 거의 물결과 이런 것들이 바람, 물결, 환경 옆에서 마치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입체적인 모습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띄고 있어요. 이 루미에는 약 한 3천만 장 정도를 텍스트 투 비디오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고요. 머핀 같은 경우도 요 모습들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죠. 초콜릿 이런 부분이 깨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투 비디오, 가장 쉽게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인데요. 좀 살펴보시면 요 불의 모습 같은 경우에 요 세밀한 디테일을 보세요. 위에도 밤하늘이 움직이고 있지만 세밀한 디테일을 보시면 거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파도 치는 모습은 거의 영상을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릴라를 보시면 고릴라의 이 모습이 거의 발이나 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일관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테디베어 역시 항상 나타나는 영상인데요. 거의 이제 걷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죠. 중력의 영향 같은 것도 이제 거의 학습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이스크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떨어지는데요. 사실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아직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끼리가 SF죠. 바다 밑을 걸어가는 듯한 발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밑에 튀는 느낌까지 자세히 보시면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은 이제 많이 이제 피카에서도 했었는데 많이 깨졌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일관성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고흐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고흐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약간 이제 얼굴이 막 완전 일그러지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라이제이션인데요. 요거는 구글에서 이미 한 1년 전에 스타일라이즈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부분을 다 이제 발표했었어요. 실제로 연구 논문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비디오로 바꾸는 작업들을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워터컬러링 페인팅의 이 느낌, 그거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영상 일관적으로 깨지지 않은 그런 요런 스타일이 일관적이 되면서도 깨지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스티커 느낌으로 전부 만들어준 거죠. 보십시오. 그 스티커를 만들어주는데 약간의 움직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색채를 입히는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3D 메탈 골드인데요. 3D 메탈 골드 느낌이 나게 뭐든지 바꿔주는 겁니다. 메탈적이죠. 부엉이도 보십시오. 마치 로봇처럼 메탈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호랑이 사진, 호랑이 아니고 제 사자죠. 사자 같은 느낌도 완전 메탈릭 느낌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가 날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것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 카툰 형식인데요. 카툰 형식으로 뭐든지 변환시키는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혹시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할 수 있는데 비디오 자체를 스타일라이즈도 해요. 소스 비디오 형태를 잘 보세요. 이 객체의 모습, 뛰는 모습이 거의 일관성 있게 움직임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얼굴을 이제 마스킹했죠. 그 얘기는 얼굴을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든 블럭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 종이 접기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레고처럼 브릭을 만들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꽃으로도 바뀌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사체가 움직일 때 이게 움직임의 각도, 카메라의 각도를 보면서 이제 이 앞으로 움직이는 틸트나 팬의 이제 각도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걸 바꿔줄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시네마틱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꾸는 건데 여기를 사진을 찍었죠. 나비 있는 걸. 그 나비만 움직이게끔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 그 나비 움직임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여요. 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는 이 열차의 그 증기기관 열차죠. 마치 구름이 확산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인페인팅인데요. 전부 이제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좀 더 일관적인가 자연스러운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절반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절반을 어떻게 복원시키는지를 보시면 좋은데, 손의 모양만 보고, 이게 가리웠다고 생각하면 손의 모양만 보고 이 ips하기를 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하죠?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넣는 거예요. 일부분을 가려서 넣는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렇게 절반을 가려서 그 절반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다른 풍선들도 나오고요, 벌룬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메꿔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초콜릿을 붓는 곳을 가리웠어요. 그러면 이 초콜릿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인간의 입장엔 케이크 위에 여기 케이크가 나타나고 그 위에 이렇게 초콜릿이 그대로 또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양을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움직임을 가리웠는데 그 밑에 그 모습들을 다 복원해낸다는 거죠. 굉장한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비디오 인페인팅에서 상업적으로 쓰이는 건 이렇게 피팅 모델을 해보는 것이죠. 옷을 직접 입지 않아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대부분의 피팅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인페인팅을 만들어서 옷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영상을 소스 비디오를 넣으면요, 얼굴이나 이미지 형태나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죠. 다만 거기에 입는 옷들의 스타일만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인페인팅 기능인 거죠. 근데 굉장히 일관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너무나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부엉이 같은 경우도 왕관 쓴 부엉이, 뭐 선글라스 낀 부엉이, 목도리 두른, 스카프 두른 부엉이, 퍼플 타이 두른 부엉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페인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이제는 입고 자연에서 피팅 모델 그냥 옷만 입혀보고 아바타처럼 가만히 있게 옷만 입혀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입고 자연으로 나아가서 어떤 느낌인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데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피카 영상인데요. 피카에서 이제 스키를 타는 거죠. 스키를 타는데 얼굴 형태가 변하죠. 각도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변하고 손의 형태도 약간 변하고요. 그리고 그림자 형태도 바뀌고 있고, 보드도 스키에서 보드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을 실증해요. 다시 말해서 일관적이지 않고 실제 우리 삶의 스키를 타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런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색하죠. 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깊이 자세히 보면 어색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공간 자체도 많이 변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보관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왜 그런지, 타임하고 스페이스 타임 디퓨전 모델 루미에르가 왜 이게 일관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미진 비디오, 구글의 이미진 비디오죠. 구글에서 했던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XT 슬라이스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타임이 있고요, 타임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슬라이스 해놓은 거죠. 여기에 보시면 보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키프레임 다음에 키프레임마다 다시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루미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비디오에서 거의 이제 막 틀어지잖아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객체의 모습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게죠. 그러나 루미에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의 성능에 대해서 비교도 해놓네요.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2 모델, 런웨이에서 쓰는 젠2 모델과 피카의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비교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가 아니라 이미지죠. 프롬프트는 A ship to the right of a wine glass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와인 글래스가 있다, 양 옆에 양이 나타나고, 피사체는 주로 중요한 것이 양과 와인 글래스인데, 피카 같은 경우는 그 와인 글래스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젠2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가 있는데 왼쪽에 위치했죠. 양의 왼쪽에. 이런 거라든지 이미진 비디오 같은 구글 이미진 비디오는 나타나긴 했는데 역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루미에르는 양과 옆에, 정확하게 오른쪽 옆에 와인 글래스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각도별로도 다르게 양의 모습에 다르게 전체로 나타낸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테디베어인데 테디베어 스케이팅 탄다,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팅 탄다고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만드는 것은요, 피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 스케이팅 모습이 없고요, 젠2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가 아니라 보드죠. 롤러보드. 그렇죠. 롤보드. 그러나 루미에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옆에서 연출하고 있는 거죠. 성능 비교를 보시면 아예 그래프로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요. 텍스트 투 비디오의 경우에 이제 루미에르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 주황색은 각각 모델들이죠. 이미진 비디오 같은 경우랑 비교해서도 여긴 비디오 퀄리티가 80이고 20이죠. 60이나 차이가 나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피카 아트 같은 경우에도 35, 40, 35 정도 갔는데 얘는 67,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크죠. 젠2에 대해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정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정렬에서도 월등하게 피카나 젠2에 비해서 앞서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 디퓨전이죠. SVD,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인데요. 이건 역시 비디오 퀄리티가 굉장히 이미지 투 비디오로 만들 때죠. 위에는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경우에도 상당한 격차로 퀄리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를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젠2와 피카를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중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움직이는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네요. 좀 자연스럽죠.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사물 움직임 사물 또는 자체를 이런 돌리는 기타 움직임, 것은 이런 것들은 돌리면 젠2가 많이 굉장히 깨져요. 강점이 있는 것 비디오 같고요. 자체를 돌리면 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그렇죠? 모션이지만 카메라의 부분들을 알 움직임이라든지 수 옆에 있습니다. 부분 다시 돌아가서요.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루미에르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잘 생성해 준다. 다른 비디오 생성형 AI와 달리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형태나 몸의 형태나 어떤 것들을 움직일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 입장 또는 우리가 이전에는 영화 같은 것을 만들 생각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서 영화를 상상하는 스토리를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뿐만 아니라 비디오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구글 루미에르가 상업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미나이와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영화나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 속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이런 발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